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올해 정말 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 그 다음에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이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약 사건, 마약 범죄, 일반 형사 범죄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거 주의하셔서 아무튼 마약은 호기심에라도 접하면 안 되고 아무튼 뭐 마약 관련해 가지고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 구속되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제 구속 수사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데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우선은 그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마약 총책을 적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선책을 적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양형에서 좋은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성문, 탄원서 등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반성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 이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재범 위험성, 투약 범죄나 흡연 범죄로 연루된 경우에는 뭐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정신과나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마약 중독 치료나 아니면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마약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좀 이렇게 뭐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구속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집행유예 등을 받아가지고 이제 1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면은 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러 제도를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속적 심사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뭐 보석도 청구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진행해 본 결과 마약 사건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우선 재판부에다가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두 번째 반성하고 있다. 세 번째 재범 위험성 없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셔야지 이제 말 그대로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 얻어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선고하는 날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바로 석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구속되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다가 1심 선고받고 바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받고 바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으로 이제 뭐 우선은 구속이 됐다면 뭐 나갈 생각보다는 뭐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적보 심사를 구속적보 심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석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막 이제 나갈 궁리만 하시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심에서 나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뭐 마약 사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정부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풀어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뭐 말 그대로 뭐 보석이나 아니면은 뭐 구속적보 심사 이런 절차에 힘을 쓰기보다는 1심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마약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확연하게 정말 달라집니다. 이거 뭐 요 위의 사건 요거 이제 뭐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제 제 클라이언트는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각 사안의 각 이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됐으면 우선은 첫 번째 그 변호사님 도움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제가 무조건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제가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뭐 유튜브 촬영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도움 받으면 좋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심에서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 마약 사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들에서 뭐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좋은 결과 뭐 무혐의가 나오면 무혐의 나오는 거 기소유예 나오면 기소유예 나오는 거 이제 뭐 집행유예 나오면 집행유예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상담을 하러 가셨을 때 상담을 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건을 또 막상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거나 아니면 뭐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지정이 됐는데 그 변호사님은 마약 사건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담하실 때 어떤 분이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마약 사건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